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 저녁 영상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도 그러고 보니까 목요일이 광복절이다, 그죠? 광복절이라서 목요일 신의 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조금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급냉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8월 달은 상승 반등기는 제가 올 거라 했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잠깐 미쳐있던 시장이 이제 되돌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만 뭐 시장 움직임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만족할 만큼 두루두루 가는 시장은 아니죠. 네, 여전히 뭐 수급 열세에 있는 한국 증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세히 생각하시면은 시장은 때로는 뭐 추세적 대응이 가능한 주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뭐 6월 하순부터 지난주까지 제가 주초까지 조선주를 한 팔아라죠. 지난주 반. 거의 뭐 한 달 반 넘는 시간 동안, 그죠? 상승기가 쭉 등락 속에서 찾아오는 주가가 있고, 바이오도 좋았죠. 근데 이제,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면은 우리 국내 기관 자금들은 특히 뭔가 임박한, 어떤 일정이 근접하고 모멘텀이 임박한 쪽으로 자금을 몰아버려요. 그리고 자금을 돌리죠.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한번 지금 이제 해리스 후보의 붐업 시간이 한번 찾아올 수 있다. 영원히 찾아오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딱 그쪽으로 가잖아요. 뭐, 신재생, 2차 전지도 좀 들썩거리고, 급냉한 다음에 AI 반도체주도 정말 소수만 움직여요. 네, SK 하이닉스 반도체 딱 한 놈만 지금 모아져 있죠. 삼성전자는 일단 뭔가 반응을 좀 상승 반응을 하고 싶어 합니다. 후발이라도. 지금 이런 양상이고,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선도 그룹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주가가 단기 고점을 치고, 지금 쉬고 있잖아. 그래서 조선도 쉬고, 바이오주도 어제 오전에 좀 강세가 연장돼가지고 어제 오전 고점을 셀트리온 20만원대까지 치고 좀 쉬어갑니다. 이 기간 또 누가 가요? 예, 또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죠. 지금 금호는 제가 뭐 저쪽 선택과 집중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재생, 일단 당기는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 위에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잠깐 오늘 볼 겁니다, 제가. 예, 지금 이제 선택 소수 집약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일단은 당장의 시장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급냉 후 반등을 주고 평온기에 들어와 있죠. 네, 나름 평온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2620이 단기적인 저항인데, 급냉하고 시장 변동성이 적으면은 모멘텀이 장착된 핵심주 또는 선택 낙폭 과대주인데 시장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요런 쪽으로 수급이 모아지는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엔비디아도 한 4%, 5% 추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뺐거든요. 과락이 엄청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좀 좁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은 한국 정시 움직임 보니까, 야, 참말로 한국 정시는 지금 올 24년은 수급이, 예, 큰 돈들 많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어제는 뭐 한미 반도체가 좀 같이 들썩거리다가, 오늘은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막 꼼딱 말아 수준이고, SK 하이닉스만 18만원대가 회복되었죠. SK 하이닉스는 제가 이번 8월에 최대 반등 수치는 아마 19만원 전후 근접하는 시간,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최대 반등 수치일 것 같고요. 네, 잠깐 시장 보고 이제 주요 섹터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건 뭐 SK 하이닉스가, 예, 단기 주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뭐 실질적으로 실적은 좋아요. 그 다음에 아마 삼성전자도, 예, 주가가 우상방 반응하는, 후순위로 내가 보거든요. 반응하는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 반응이 하순이든 좀 늘어져가지고 9월 초에 나올 경우에는 지수는 레벨업을 좀 더 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금 2600 딱 1, 20에 지금 갇혀져 있는데, 뭐 2650을 넘어서 강하면 뭐 2600포인트 후반부까지 가는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빠르면은 8월 이제 급냉하고, 급냉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유 없는 급냉이 아니었습니다.
8월 초 급냉이. 이제 과락이고 뭐 미친 듯이 AI가 팔아가지고 이제 과락을 메우는 게임이 벌어지는데, 요 과정이, 빠르면은 잭슨홀 회의가 있는 22, 23 정도고, 조금, 연장될 경우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뭐 8월 말 9월 초, 엔비디아 실적이 8월 28일 날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연장 파동이 나오는데, 그 시간에 대응은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응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당분간 섹터가 뭐 지수 올라간다 다 가지 않고 지수 빠진다고 큰 변동이 없으면 뭐 1% 내외 변동이면은 항상 종목은 어떻게 해요? 터진다 했죠? 요 시장 논리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움직인 주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급등주도 있죠? 그리고 오늘 뭐 현대로템, 여러분들 양일간 초급등의 신고가 나는 거를 보셨어요. 왜 올라갈지는 낮에 제가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방송국에서도 뭐 국내 언론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실은 최초로 오늘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토마토TV 낮에 선택과 집중해서 공개해 드렸어요. 오늘 보니까 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뭐 로봇 기대감 이런 게 올라가는데 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 가고요. 그것 때문에 5만 원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주 다음에 2차 전지는 대표주는 등락인데, 여하튼 지금 다음 주 뭐 최소한 뭐 월요일까지는 해리스 대표의 시간이거든요. 앞으로 그 정책 테마도 시소식으로 갑니다. 요거 한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또 휴식 취하면은 또 뭐 트럼프 정책 관련주들 또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댓글에 보니까 뭐 해리스 후보가 압도적 우위로 지금 우세한데 무슨 트럼프 후보 위주로 뭐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 언론만 바라보시면 그렇게 바라보여요. 미국 주류 언론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뭐 반등 조짐 있죠. 전당대회도 앞두고. 하지만은 실제 상황은 현지에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하는 경우가 많죠. 뭐 전 세계 언론 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 시간에 실은 그 2차 전지는 오늘 뭐 대주전자재로 또 뭐 저 급락 다음에 또 뭐 전고체 관련주가 단기 테마가 형성됐고, 이번엔 요거예요. 요게 이제 우세합니다. 신재생이. 요거 대해서 잠시 뒤에 언급드리고, 방산주 론데로템의 양일간 급등세. 요거는 모멘텀 이겁니다. 폴란드 2차 실행 계약의 근접 중에 있는데, 잠시 후 단락을 나눠서 제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조선이 좀 쉴 거고, 뭐 조선이 뭐 트럼프 때문에 가는 건 사실 아니고요. 뭐 압도적인 뭐 실적 우위.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축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선도주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은 지난 목요일 3분기는 비수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수기 반응 때문에 주가는 좀 쉬어가는데, 다만 그래가지고 뭐 다음 주 초까지 가격 매력이 들어지면은 또 한 번 리바운딩이 있을 거예요. 바이오 섹터도 요대로 끝나진 않아요. 근데 급냉 다음에 지금 알테오젠 31만원대 갔죠. 리가캠은 뭐 9만원대 중반부도 갔고요. 신고가 나와버렸고요. 이 두 놈이 지금 가장 강력하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도 지금 하단에서 매물 소화하는 주가들도 있고요. 보로도이도 급냉하다가 뭐 지금 뭐 8만원 시세까지 뭐 7만원 중반 이상 급등 반전했었고, 바이오도 끝은 아닌데, 바이오는 이제 선별 작업이 8월 중순 이후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밸류업 건설주 제가 GS건설 이야기하고 실은 지난주 급냉할 때 사신 분들은 큰 돈 벌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뭐 25%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단기간 건설, 금융지주, 그 다음에 현대차 계열. 현대차도 시간이 이제 근접 중에 있어요. 8월 28일까지 거래일수로 9일 남았네요. 주가는 선제 반영을 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략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실전 가입 제가 이벤트도 없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실전에 크레딧을 가지고 있고,
네, 여러분들 그 신뢰도가 높은 예 강성 멤버들을 모시고 잘 시장 급락을 이겨나가고 대처하고 또 급등 수익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건데, 그래요. 뭐, 지금 뭐, 이벤트 한번 하자. 이벤트 해야 가입하고, 이벤트 하나 하면 가입하지 않는 이런 저는 고객들은 원치 않아요. 네. 믿고 신뢰하면서, 이 뭐, 변화 많고 부상한 주식시장에서, 저를 신뢰도가 높고, 제가 드리는, 예, A라인의 소스를 받아가지고, 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뭐, 주기적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지. 제가 여기에서 뭐 홍보하고 뭐 몇 프로 수익 납니다 이런 것까지 그런 뭐 상업적 멘트들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 스타일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거지 흥행을 추구하진 않아요. 네,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좀 가고자 합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고, 다만 3분기 중에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이번 주가 아니면 뭐 다음 주 좀 고민은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예, 약속 한 반도 지키는 게 또 멋있는 거죠. 자, 방산주 제목 기다린 큰 대가예요. 아마 그 한화에어로서는 뭐 26, 7이든 7, 8이 나셔가지고 33만원, 4만원 가는 것도 보셨을 거야. 먼저 갔죠. 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이 로테미 시간에 찾아왔는데 왜 올라가느냐. 오늘 낮에 선택과 집중해서 제가 결국에는 왜 올라간지 이유는 처음으로 밝히겠다고 올려드렸는데, 실은 지난 이건 물론 어제 제가 뭐 들었고 물론 뭐 실전에서 대응을 발빠르게 선점하고 대응했고, 원래부터 뭐 38,000대부터 제가 추천했으니까 4만원 초. 폴란드 언론 전에 실은 주말에 하나에어로스 관계자랑 현대로템 광고자가 출국했다는 소스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출국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제가 폴란드발 언론 기사를 지금 또 뭐 언론 현지 언론들 카피해가 보여드리는 게 많은데 이거는 확인하면 나올 거예요. 요즘 구글 번역기 돌리면은 번역이 되죠. 폴란드 언론반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화요일, 수요일 국방 관련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구글에 만일 오늘 폴란드 패트리엇 미사일 검색하면은 12억 불짜리 계약 뉴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아까 이것도 기사도 아까 낮에 받았는데, 오늘 일단은, 지금 날라오는 미사일, 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패트리엇 미사일 12억 불을 먼저 구축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한국 게 큰 거예요. 네, 저 두 회사가 지금 현장에 갔는데 실제적 계약이 뭐 누구한테 떨어진다. 양사가 동시에 그것을 2차 실행 계약에 떨어진다. 아니면은 하나에어로스 또는 현대로템 한 기업만 된다. 이거는 제가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나와봐야 하는데, 갑자기 현대로템을 양일간 기관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죠. 특히 이제 사모펀드. 국내에서 정보망은 사모고 라인이 가장 강하고, 예, 제 하이 라인에 지금 국회 용산에 좀 다 링크 다 되어 있습니다. 주요 30대 그룹, 주요 코스닥 기업들 전부 다 링크가 다 되어 있어요. 제일 빨라요. 네, 양질의 가치가 높고. 네, 그런 친구들을 최근 펀드 자금 제도 변화 때문에 이탈로 내가 최근에 몇몇 프리랜서로 만든 것 자체를 저는 올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접받고 잘 나갈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시장에는. 네, 그래요. 현대로 양일간 기관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패트리엇 미국인데 내일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란 말이에요. 장중일 수도 있고 내일 장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오픈되는지 확인하자고. 이거는 이다 아니다 보다는 매우 가능성이 좀 고조되고 높다는 거. 네, 오늘은 제가 별도로 차트는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차트 보면 로템이 오늘까지 초급등으로 53,000원대, 낮에 54,000원까지 갔죠. 신고가예요. 신고가의 급등은 이 급락하고 약세장에 아무나 나올 수가 있나요?
이 사모와 기관들의 대량 매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요로서는 30만 원 선에서 또 30일 날 또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기업 분할 때. 그래서 배팅 강도가 세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내용이 나온다면은 우선 매도는 하나이어로스가 돼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계약 규모가 발표 여부와 함께 나온다면은 규모예요. 실행 계약 규모예요. 총 그 롯데엠이 820조를 다 받을 경우에는 20조 돼요. 20조 수준의 계약인데 정확하게 규모가 얼마가 떨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현재 시가총액은 5조 5천억. 오늘 보니까 MSCI 지수 11월 편입 최우선 후보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롯데는 그거 말고 로봇 제로도 있습니다, 실은. 로봇 제로는 지금 당장 실적과 관련되어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규모가 나가지고, 화려한 비상을 보일 경우에는 보유자 중심으로 멋지게 한번 잘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5만 2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가 없어요. 3만 8천 원, 4만 1, 2천 원, 4만 5, 6천 할 때도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요. 다만 계약 규모가 크다, 시가총액에 한 3배, 4배에 달한다 그러면 시세 분출 능력은 확실하게 나오겠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그래도 차분하게 유지를 하신 분들, 제가 지난주 반 이번 주 초에 조선은 파는데 방사는 유지한다라고 아마 토마토 방송 낮에 진행하는 선택과 집중 매일 2시 40분에 시작하죠. 자세하게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것들까지 단기적 전략에 편성하셔서 가셨으면 극대화되는 거고, 넥스원은 이번 계약과는 관계없습니다. LIG 넥스원은. 다만 넥스원은 향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중동과 관련돼서 이라크랑 지금 뭔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고, 넥스원은 또 부각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궁이라는 게 여러분들 소형 선박 잡는 휴대용 미사일일 수도 있는데, 한국 무기와 미국 무기는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유사시에. 네, 바로 미국 아파치 헬기에 대당 12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달리죠. 한 발당 탱크 안 됩니다, 참고로. 사정거리가 9km 밖에서 움직이는 물체, 탱크고 전차고 중화기 부대가 움직인 다음에 바로, 그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때려버릴 수 있는 거죠. 헬파이어가 12대 달렸다는 거는 아파치 헬기가 한 30대가 떠버리면은 그냥 한 방에 360대 탱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 헬파이어 미사일을 실은 한국의 비궁이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궁이. 가격은 헬파이어보다 3분의 1 가격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 사실 누구나 알 수 없죠. 다만 확률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움직임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누가 실제 결혼 나오는데 알 수 없는데 비용을 아끼는 트럼프 쪽이 많이 된다, 우승한다, 누가 따라하는데 트럼프 쪽은 싼 걸 좋아할 거예요. 짠돌이니까. 그죠? 네. 만약 미국 민주당이 된다면은 헬파이어 그대로 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배 가격인데요. 네, 그런 이슈는 향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 보시고. 지금은 해리스 후보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목요일 신의 한수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요것도 주식시장에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미국 민주당 정책 관련주가 과락이단 말이에요. 최근에 AR주들이 부러지고, 빅테크 7이, 매그니피 7이 부러진 이후에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 월화에 잡혀 있잖아요. 요 기간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해리스 후보를 국내 미국 주류 언론들이 계속 띄워주죠. 앞서 나간다 하고, 제가 흔한해로 2016년 대선의 시간에서도 계속 한국 언론은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힐러리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 결론은 달라지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야기, 이거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그 안에 돈이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미국 정책 관련주도. 또 정책 관련주 순환도로 갈걸요? 다음 주에요. 어쨌든 미국 주변은 역전 했다. 나중에 가봐야 되는데, 네, 지금 반등기예요. 이후에 반등기고,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좀 다뤄드릴게요.
알고 있는 사실은. 그래서 이 기간에 급등했던 AI 반도체, 엔비디아도 반등이 나오고요. 미국 시장시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주도 지금 뭔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당대 기간에 조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요거.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이 실적 꽝이란 말이에요. CS 윈도 빼놓고는. 풍력은 CS 윈도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습니다. 실은. 그래 시세도 지금 뭐 거의 전고점 넘어가는 신고가에 가까운데 실은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은 미미합니다. 다만 주가가 과락하고 저 밑에서 움직였죠. 그래서 이들이 어제 뭐 금월 강세가 나오고 오늘은 장중에 소화하다가 다시 플러스 반응이 일어났는데 네 아마 시세는 좀 더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고 길다면은 다음 주 초반 전당대회 열리는 뭐 첫날이 있는 뭐 월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금월 좀 시세 확장, 우리가 먼저 시간이 빠르니까, 그제? 예, 확장이 될 경우에는, 고가 매도 조이라는 거래, 트레이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당분간 제가 말씀드리는데 8월에서 9월 초순까지는 트레이딩만 하세요. 다수를. 불 건지고 이번 급락 다음에 이제 대박이야. 이제 본격적 랠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익률 50% 몇 프로, 준다. 이런 이야기에 너무 쏠깃하지 마세요. 냉철하게 대응하시고요. 왜냐하면은, 결론은, 이번 급락의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밝혀지자 이제 너무 빨리 급하게 뺐기 때문에 지금 시장 표온기의 상승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고. 저는 9월달 이후에 재반락장이 분명히 한 번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새로운 한 마디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미리 단정하지 말고요. 지금 겁을 막 집어물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시장 표온기에 있고 또 일본 엔화도 안정기에 들어서 오늘 지금 뭐 중동 불안 문제가 나와도 24시간 내 공격 가능했는데 쟤들 뭐 잘해야 재래식 무기고 전면전 가능성은 미국의 깊숙이 개입되면은 좀 낮을 것 같아요. 큰 악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 테마주 그래 하시면 대박이다고 적당하게 하고 나오세요. 지금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8월, 9월 초순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태양광 풍력은 뭐 지금 신고가 낮고,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LS 그룹에는 이제 풍력과 관련돼 있고, 포설선, 네, 그리고 지금 전력 케이블과 관련돼 있죠. LS 에코 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네, 마린 솔루션은 지금 대주주가 엄청나게 지금 지분을 많이 사서 모으는 상태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로 부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일단은 정책적 효과라면 다음 주 초반까지다 이렇게 보는데 그 위에 여러분 또 추이를 관찰하면서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트레이딩이라 봅니다. 요 사이에 이제 2차 전지주들도 좀 반응해요. 2차 전지주도 반응은 하는데 다만 제가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일단은 선도주 까미고 또 이동체장 제가 석방 8.15 특사 이슈 있고요. 저건 또 코스피 이전 상장에 패시브 자금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안 따라와요. 포스코 그룹주들은 여전히 좀 열세를 엄청나게 보이고 있고 보유자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대표주 중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좋았죠. 차트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그 PNT 같은 장비주 좀 움직였어요. 보니까 2차 전지가 딱딱 정해진 수급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대주주가 가니까 나노 신소재가 좀 따라오더라 아닙니까, 그죠? 한 차례 사이클링 그레일 가능성이 높다. 완벽하게 2차 전지가 주도하고 본격적인 레이스가 나오려면은 확실한 실적이 점핑업 하는 모습이 하반기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일단 사이클링 그래입니다. 네, 실적주는 별도인데 실은 실적주는 CS빈드 그다음에 LS 그룹주들이 지금 LS 일렉트릭은 제가 잘 팔았죠. 25만원까지 갈 때. LS 아까 마린 솔루션
LS 에코 에너지 이런 것은 실적조예요, 실은. CS 윈드까지. 이거는 이제 별도의 수급이냐,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 정도만 제가 이쪽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까지 다 볼 수, 그래도 제가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3개 또는 4개 정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테크는 뭐, 어제까지 셀트리온을 요번에 뭐, 19만원 위협할 때, 19든 뭐, 18만원, 40만원, 저돈 다 수익 나셨죠? 20만 4천까지 갔는데, 일단 어제는 단기 고점화가 되었고, 좀 매물 소화될 것 같고, 알테오젠도 31만원 초입까지 갔다가, 다시 오늘 뭐 29만원 초를 좀 위협받고 있고, 왜냐면 수급이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다 해가지고 신재생, 뭐 2차전지 좀 가있고, 그러다가 방산 핫이슈에 돈이 확 몰려버리고, 거기에 뭐 자동차 들썩거리지, 밸류업, 금융지주까지. 일단 차익자산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거든요, 주식은. 한국 주식은 그래요. 단기 고점은 형성은 했는데, 이거 주초에, 어제 아침이었어요. 네, 형성을 하고, 조금 소화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정말 확고한 A급 주식이 과락 조정이나 가격 매력이 떨어질 때는 대응하고 두루두루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선별적인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일단은 해리스 후보의 시간이다. Time for Harris. 그러면은 그 시간은 이제 전당대회 전후까지 보고, 그 이유니까 다음 주 제가 분기점이 나온다면은, 물론 뭐 종목마다 다를 겁니다만은 다음 주 월화에 어떤 화요일 분기점 정도까지는 조금 쉬는 주가들이 있을 것 같구나.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바이오도 지금 모멘텀이 장착된 놈들은 그냥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죠, 지금. 8월 중에 가격 매력이 등장하는 구간에는 선별적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별적 트레이딩. 일단 8월 중에 또 9월 가는 사이, 8월 9월 사이에 터지면은 또 고가 매도 대응을 한다는 뜻이죠. 당분간은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제가 될지 우리는 예측이 100% 알 수 없으나, 한 번은 올 가을이 오는 전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내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알테오젠이 31만원 선 시연하고 다시 소화 과정인데, 초과 조정은 또 한 번 기회로 보셔도 돼요. 지난번에 급락할 때는 25까지 줬는데, 이분 그런 급락 아니면 25는 안 줄 것 같고, 오늘 아마 28만원대, 28만 한 7, 8천원, 29 아래 28? 그 정도 조정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신의 한 수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8월에서 9월 사이인데, 일본의 시가총액 1위 제약사가 다이치 상교, ADC, 엔허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ADC, 딱 특정 암세포만 집중 공격하고 다른 세포는 공격하지 않는, 이거 상당히 신약에서는 필요한 이야기죠. 이 ADC 부분에 저 기업이 SG 제형을 원하고 있는 거죠. SG 제형과 로열티 계약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떤 결론을 낼 건가는 거는, 네, 결론은 뭐 추후 나오겠죠. 참고로 지난주 목요일 여의도에서 은민용 애널리스트가 알테오젠과 바이오는 최근에 제일 잘 봐요. 여의도 정권가에서는 500만, 참가비 500만원짜리 브리핑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래요. 네, 증권사도 그렇고 사모펀드들이 지금 펀드 완매 때문에 수익원이 떨어지자 정보를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때 뭐 펀드 매니저들 많이 참여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게 성사가 되면은 저것도 큰 계약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시세가 날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뭐 이다 아니다 유튜브 상에 뭐 이야기한들 소용없고, 뭐 잘 되면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 받을 거고, 주가 빠지면은 뭐 원망의 댓글로 포장할 거고, 사실 유튜브에서 주식 이거 하는 거, 예, 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뭐 유튜브를 시작하고 주식 실전 방송 유튜브는 이 귀한 거예요. 이런 소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유튜브는 많지 않아요. 장사하는 유튜브들이 다수고,
네, 그냥 펀더멘탈만 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만 다수 이렇게 예, 소스와 실전 전략까지 겸비한 전략 이거는 사실 다 유로 모델이에요. 그건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게 유로 모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예, 이 방송에서 다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건 알고는 계세요. 네, 나중에 뭐 유로 모델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방송들이. 여하튼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소스가 있고 그의 차이가 큽니다. 현대로템도 실전에서 소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왜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뭐 다 팔은 거지 뭐 어제. 네, 4만원대 뭐 반등시 매도해가지고 그 차이인 거예요. 정보력이 없으면 사실은 수익 나기 힘든 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시고 여기서 뭐 100%다 매일 만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주간 단위로 요점 정리만 좀 합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제가 9월 중에 뭐 나올 거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9월 안으로 나온다 저 봅니다. 근데 요즘 시세가 9만원대가 화려하게 터졌어요. 화려하면 이제 뭐 9만 5천원 이상, 뭐 10만원 건적 구간에 챙기는 건 자유인데, 요거 다 하셨으면 대박이에요. 근데 좀 매물 소화되는데 또 뭐 8만원 중반이라는데 매물 소화되면은 제도 쉽게 끝나지 않아요. 요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ADC 시장이 일본의 다이치 상쿄가 실은 일라일릴리보다도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가치가 일본에서 시가총액 1등까지 일본에도 뭐 우리나라의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보다도 지금 ADC 회사가 1등이라는 거야 시가총액. 그 유명한 뭐 다케다 제약사가 밀린 거야 지금. 그만큼 저 시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리가캠도 가치가 동급으로 인정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이오 플랫폼에 서열을 매기자면은 뭐 이거는 주가 반응과는 관계없는 건데 여기 SG형 알테오젠이 1등이고 2등이 리가템 바이오 한국은 2등이라 봐야지 시총 기준으로. 예, 3등이 이제 요거랑 예, 나누는데 스마트 대포가 예, 그죠? 펩트론의 예, 약물을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신약이에요. 저 계약도 네,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어제 3프로TV 나와가지고 바이오를 분석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보세요. 뭐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프로라면 알려드립니다. 네, 엄민용이가 이야기한 내용을 3프로TV의 후반부에 보면 나와요. 스마트 대포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지금 어떤 가치가 있는가. 다만 저 계약이 언제 정확하게 터진다? 여기서 누구도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과락이면 받아가지고 강세 구간이면 얼마든지 팔기엔 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 중요한 특허까지가. BBB 셔틀이 이제 에이벨 바이오. 실은 보로노이도 여기 포함됩니다. 보로노이가 간 게 비소 폐암 치료제 플러스 BBB 셔틀이에요, 지금. 내혈관 투과하는 약물 기술. 이게 우리나라의 4대 플랫폼이에요, 이게. 네, 이게 우리나라의 핵심 4대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가장 세계적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단, 이들도 뭐 주가에 등락이 있을 거고,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난 모르면 1등만 하는 거지. 2등, 3등, 4등은 지금 주가가 비싼 거는 저 따라가라. 2등은 많이 올랐잖아, 그지? 다만 또 한번 자빠져, 뭐 민주당 뭐 특수로, 예, 이런 거 자빠져라면 또 한번 기회가 한번 있을 것이다. 네, 생각을 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 참고 잘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좀 사이드 주가인데, 건설주는 조용한 강세가 나옵니다. GS건설, 제가 돈은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사실 GS건설이 확실하게 시세가 낮죠. 후발주도 뭐, 현대산업개발도, 뭐, DL, 뭐, 대림건설에, 그래, DL 움직이는데, 일단은 선도주인데, 큰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저점에서 한 25%, 약 30% 건져냈기 때문에 다시 매물 소화될 때 또 기다렸다가 가락 조정해서 보세요. 요거 부동산이 금리 인하 기대치가 먼저 반영하고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빠져나가가지고 그놈의 누구들 때문에 이 잘못된 시장경제 정책은 사실은 많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 했죠. 그대로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돈 나가버려.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부동산으로 가버렸어. 큰 손들이. 기가 찰 일이죠. 이미 지난 8월 초에 정부의 부동산 시책 발표는 부동산 사라는 거 힌트를 준 겁니다. 수도권 부동산부터 움직인다 봐야 돼요. 8월 중순 이후는 밸류업의 주가도 움직이는데 오늘 금융지주도 반응했고 현대차가 이제 매우 탄탄해지죠. 이날이 지금 예정일입니다. 인베스트데이. 이날 전후에 주주가치 재고 밸류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밸류업이 뭐예요? 고배당이라는 거야. 고배당. 인도법인이 지금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 9월 중 이제 IPO가 상장되고 이 엑시시 되겠죠. 현대차가 한 3조 정도 엑시하죠. 그 자금을 밸류업에 쓴다고 해도 현대차는 지금 세지는 않은데 지금 밑에서 매우 탄탄해졌죠. 하단에서 23만원대. 네, 일정 수준의 투자 가치가 저는 있지 않을까. 밸류 발표하고 사전에 반영대가 화려하면 챙기면 되잖아. 그죠? 현대차 핵심 계열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5개 섹터를 봤습니다. 이 외에도 움직이는 섹터는 또 있을 건데 중요한 5개 섹터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 점 잘 참고하시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여러분들 신의 한 주 쉽니다. 네, 다시 또 방송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예,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